바이어 가이드하고 비교해 봤을 때 반대 부분인데, 중복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판매자는 더 이상 구매자 중개인에게 커미션을 지불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알고 계시거든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은 모든 것은 협상 가능하다, 그것이 키포인트라는 거거든요. 바이어가 바이어 에이전트를 고용하지 않고 혼자서 집을 산다는 의미인가요? 하는 거랑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셀러는 그러면은 셀러의 에이전트한테만 컴펜세이션을 지불하면 된다, 그게 맞는 표현은 아니고요. 모든 것은 협상 가능하다, 그 말은 뭐냐면은 시장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셀러의 입장에 따라서 내가 이 집을 좀 더 빨리 팔고 싶다, 개개인의 어떤 상황들이 다 틀리잖아요. 나는 셀러의 에이전트한테 주는 컴펜세이션은 얼마를 주고, 그리고 바이어에게 나는 이러한 컴펜세이션 부분을 바이어를 위해서 바이어 에이전트한테 내가 주겠다 하면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협상이 가능하고, 플랫피로 얼마만 나는 지불하겠다, 다 협상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까지는 우리가 정해진 규율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를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클로징까지 갔으면 되는데, 이제는 셀러 에이전트는 셀러와 바이어 에이전트는 바이어와 컴펜세이션을 가지고 계속해서 협상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 모든 참여자들이 하나의 집을 놓고 같이 협상을 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페널티 같은 거는 없고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는 에이전시 릴레이션십이라는 것을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어떤 매물을 리스팅을 하기 위해서 셀러를 만났어요. 그래서 리스팅을 하는 순간부터 셀러와 그럼 나의 관계는 어떤 에이전시로 규명되는지에 대해서 적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셀러 에이전트에 마크를 하는 거예요. 셀러의 베스트 인트레스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피듀시얼의 듀리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어가 왔어요. 근데 바이어 에이전트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똑같이 그 바이어를 셀러처럼 취급할 수가 없다는 거죠. 클라이언트와 커스터머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 짓고 거기에 따라서 나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그러한 상황이 설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셀러의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셀러를 위한 베스트 인트레스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바이어는 커스터머로서 우리가 대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규명이 되기 때문에 좀 다른 관계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바이어 입장에서는 나는 에이전이 없는데 내 거 좀 도와주세요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죠. 이미 그러한 릴레이션십이 규명이 됐기 때문에 바이어 같은 경우에는 바이어 에이전트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바이어의 베스트 인트레스트를 가지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셀러가 어떤 에이전트를 고용을 했죠. 그리고 또 다른 에이전트가 있는데 그 에이전트는 우리가 규명을 할 때 서브 에이전트로 규명을 해버리면은 바이어를 위한 베스트 인트레스트를 위해서 활동하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러한 에이전트 릴레이션십에 대한 부분이 또 있어요. 요번에 그 바뀐 바이어 인게이지먼트 어그리먼트를 보더라도 거기에 분명하게 표시를 하게끔 돼 있어요. 나는 바이어 에이전트다, 아니면은 데지그네이트 에이전트다, 뭐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명시를 해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반드시 셀러도 바이어도 알고 계약에 임하시는 게 좋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MLS라는 것은 레지던셜을 위한 하나의 마켓플레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MLS 변경 사항이 이제 바뀌어진 거죠. 커머셜 부분은 다른 또 플랫폼에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부동산이라도 유형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커머셜인 경우에는 우리가 또 많이 익숙한 이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코스타라는 플랫폼도 이제 쓰기도 하고요. 룸넷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커머셜에 대한 매물을 같이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 사항은 레지던셜에 한해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이전시 관계가 셀러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바이어에 대한 어떠한 피듀시어리 듀리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서면 계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바이어와 또 셀러가 그러한 부분을 다 같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셀러로부터 승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A라는 그 집에 참여한 셀러 에이전, 바이어 에이전 모두가 그러한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서면으로 동의를 받고 사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 셀러의 에이전에게 나는 6%가 아니야. 나는 오직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주는 나의 에이전한테 3%를 줄 거야.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모든 것은 협상 가능하다라는 그 문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전반적인 이 변경사항의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모든 것은 셀러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지 마켓의 상황이라든지 그 지역이 빨리 팔리는 지역이다 아니면 빨리 안 팔리는 지역이다 근데 나는 빨리 또 이사를 해야 된다 아니면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속해 있는 시장이 뭐 바이어스 마켓이다 셀러스 마켓이다에 따라서 그러한 보상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변동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 시장의 상황, 시장의 원리로 모든 것은 협상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바이어 분들에게 조언했던 것처럼 이번에 변화된 그 간행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은 이제까지 셀러가 지불해야 되는 수수료의 반이 줄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협상이 가능하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따라서 시장이 바이어스 마켓이냐 셀러스 마켓이냐에 따라서 셀러가 지불해야 되는 수수료를 셀러의 에이전트에게만 주는 포션과 거기에 플러스 바이어 에이전트에게도 나는 이 정도는 지불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마다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현재 시장의 동향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집을 시장에 내놓았을 그 당시에 그 주의로 해서 집이 얼마 동안의 기간에 팔렸는지 그동안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왜 이 집은 마켓에 나온 기간이 길었는지 이 집은 왜 빨리 팔렸는지 그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그러한 수수료를 결정하시는 것이 셀러 입장에서는 가장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늘 해왔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궁극적으로는 내가 이 집을 팔아서 모든 비용을 다 제하고 가져가는 순수입이 얼마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셀러스 네트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해줄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그리고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의 조언을 들으면서 수수료의 설정에 있어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위 1% 미국 부자들의 부동산 자산 관리 노하우.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유시 대표의 세 번째 서서 오늘부터 사야 할 부동산은 따로 있다.